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요, 공정거래법상 5대 위반행위, 그러니까 부당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위탁 취소, 부당 반품, 그 다음에 기술 탈취의 경우에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잘 이용하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겠죠. 다만 우리 법원은 판례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현재 하도급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제도는 우리 나라 법과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 커먼로우 시스템의 판례에서 인정되던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손해배상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불법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하는 걸 막을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더 징벌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불법 행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악성이 강해야지 인정이 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실손해배상 제도고요. 다만 특별법, 이와 같이 하도급법에 맨 처음에 도입이 됐고,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대규모유통업법, 독점규제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이런 경쟁법 분야에서 많이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지식재산보호, 특히 이제 부정경쟁 특허법 이런 데 이제 또 들어가 있고요. 소비자 구제 제조무 체계업법이라든가 환경 관련 법률 등에 지금 돼 있고, 그 노동법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 단위로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시초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건 하도급법이고, 판례들도 아직 하도급법에 몇 개 판례가 있는 실정이라서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법 35조 2항에는 5대 위반행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의 차이는 애초에 하도급 대금을 정할 때 맞게 정하면 부당대금 결정이 되는 거고요. 정해놓은 대금을 깎는 게 이제 부당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 유용, 기술을 탈취해가지고 제공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유용하는 걸 기술 유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손해액의 3배 이하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손해액을 빼면 몇 배 이하죠? 순징벌액은 2배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순징벌액을 어떻게 정하도록 하고 있느냐, 정할 때 고려 요소들로 35조 3항에 고의 1항이 과실의 정도고요. 두 번째는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도 따져봐야 되고, 3항에서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같이 비교해서 위반 행위로 원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입었다면 징벌액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위반 행위로 다른 벌금이나 과징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좀 그걸 감안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위반 행위 기간 횟수, 그 다음에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 그 다음에 이 원사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를 다 고려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전체로 보면 뭐라고 한다? 네, 판사의 통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판사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격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막 뭔가 주도적으로 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소극적입니다. 판사님들은 5대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 영미법에서 악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도의 악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성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때도 그냥 한 2배까지 인정한 경우 없어요. 0.5배, 많으면 1.5배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정된 사례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화가 SJ노테크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 자료를 받아서 그걸 몰래 뺏겨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했다고 한 케이스입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뭐 영업비밀 유용으로 뭐 고소가 됐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민사에서도 사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고등법원이 전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징벌액으로 5억 원을 추가해서 총 10억 원의 배상을 명했고요.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가급적이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원고 쪽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립적이어야 되지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건은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이 확정된 최저가 입찰제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여기 순징벌액이 가장 최대면 1.5배까지 나왔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서 크게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돌발공사 시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부당특약이자 부당감액이라고 해서 순징벌 대상액을 0.5배로 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조선사업자의 일률적 단가 인하의 경우에도 부당대금 결정이라고 봐가지고 순징벌액을 0.64배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법원이 조금 소극적인데 앞으로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가급적이면 2배, 순징벌액을 2배로 하는 판결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그 잘못된 하도급 질서가 바로 잡힐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처님한테도 그다음 하나님한테도 다 우리나라 공정한 하도급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